좋아요, 구독. 제가 오늘은 조금 항상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어차피 이번 주는 잭슨홀에서 시작해서 잭슨홀 전으로 잭슨홀을 끝으로 네. 뭐 그냥 다 잭슨홀입니다. 에브리바디 잭슨홀인데 네. 자 경기 동향 체크를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다시피 시장의 컨센서스는 57이었는데 51.1이 나왔죠. 자,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 주식에서의 공시하고 똑같은 게 해외 선물의 지표인데 사실 해외 선물 지표를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느냐 혹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느냐 예상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분석을 하시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 그러니까 주택 판매입니다. 아파트 건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거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다시피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어저께 밤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저께 약세장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23시부터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상무부에서 일단은 발표한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왼쪽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른쪽을 보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건설업자나 아니면 주택업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하락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시발점으로 본다. 그리고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미국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렌탈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주거비, 렌탈비가. 자, 그래서 이게 되돌림 현상이다. 어떤 자산 가치의 되돌림 현상이다. 일단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자산 가치의 폭락, 자산 가치의 하락은 이게 경기 침체 그리고 버블이 터짐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버블의 깨짐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은 경기 하락과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경기 동향 체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보실 게 많아요. 실업률도 보셔야 되고 노동시장도 보셔야 되고 이런 주택 경기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높은 클래스의 어떤 지표라고 하면 주택 판매 지표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한 지표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2022년 오면서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뿐만이 아닌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11,068 라인이 아직 저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내리고요. 한 말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복기를 다시 시켜 드릴게요.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8.5로 내려갔고 자,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로 일단은 예측입니다. 일단 예측. 이제 클리블랜드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것을 추종을 하는데 거기 자료를 일단은 제가 보면 9.1에서 8.5, 8.5에서 8.2거든요.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도
0.2에서 0.3% 정도 일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코어가 제일 중요해요. 코어가 제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식료품과 에너지 자원처럼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품목을 제외한 게 근원입니다. 근데 근원은요. 자,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에 8.5에서 8.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유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에 0.4%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 달에는 안 올랐습니다. 제로였죠? 근데 다음 달에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까? 첫 번째, 노동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서비스 업종이 아직 100% 회복이 안 돼 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치명률이죠. 치명률이 조금 낮아지면서 우리도 조금 느슨해졌죠. 느슨해지면서 소비가 폭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경제분석국에 저번 달 근원 PCE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원 PCE도 지금 내린 거는 맞는데요. 내린 거는 맞는데 뭡니까? 여기 첫 번째 박스가 중요하거든요. 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근원 PCE죠. 근원 PCE 물가 지수는요, 0.6%가 오른 상태였어요, 이게. 자,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성견 선생은 왜 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아직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항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장의 상황, 시장 참여자들의 뜻이 가장 정답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죠. 13,918 라인. 13,918 라인을 넘으면 관점이 달라진다. 근데 740만 찍고 일단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918 라인에 어떤 변환점이 되는 것은 이번 잭슨 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 잭슨 홀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럼 중요한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원 PC, 근원 소비자 지출이 근원자가 붙은 것들이 지금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응? 자, 내려가긴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화정책을 쓰는 거고 그 통화정책 쓰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기는 내려가요. 근데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발전을 시킬게요. 저는 지금까지 파월과 페드의 정책에 굉장히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달, 7월달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0.75%를 올려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더 올렸어야 됐어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됐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자, 중립금리를 3.5% 정도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최대 4% 정도를 일단 설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달 9월에 FOMC에서 7.5% 정도 올리면요, 3%입니다. 3%. 자, 그러면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2번 남았거든요. 2번 0.5%씩 일단은 올려야 됩니다. 0.25% 최소한 0.25% 2번을 올리거나 0.5% 2번을 올려야 돼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금리를 올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건 뭐예요? 에너지, 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페드에서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로스가 낮아진 거지, 진짜 핵심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거를 근원 소비 지출 혹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근원은 지금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약에 소비가 조금 폭발을 하거나, 두 번째로 지금 주거비하고 렌탈 비용 오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달 7월 말부터. 그거 오르고, 이게 뭡니까? 수요 견인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95달러 터치했고 100달러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자, 80달러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뭡니까? 유가가 또 오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소비는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사단이 왜 났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물가도 잡고 경기 침체도 안 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페드에서는 계속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 물가가 잡히는 거라고 보세요. 절대 오산입니다. 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로 인한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럼 물가 안 잡히는 겁니다. 자, 이 물가가 안 잡히면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겁니다. 자, 5% 정도의 5%대 물가,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가요.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자, 5%까지는 왜 가나요? 유가나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때문에 5%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수요가 안 잡혀버리면 거기에서 정체입니다. 계속 정체예요. 5% 6%로 계속 정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자, 그러면 고물가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약게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하자면, 이번 잭슨 홀에서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실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플러스 뭡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계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은 파월은 시장에 어떤 옳지 못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고, 물가를 최대한 우리가 무조건 잡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잭슨홀 인터뷰에서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파월이 굉장히 잘 쓰는 말 있죠? 협상 테이블에 없다. 금리 인하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지수가 오르든 지수가 내리든지 간에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잡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의 파월의 두 가지,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물가가 최우선이다. 경기 침체와도 물가 잡겠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